자, 이제 재화을 진행하겠습니다. 재화을. 이승우 변호사, 법승TV 이승우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황상영님의 댓글, 슈퍼챗을 좀 소개해 드려야 되겠어요. 내용이 좀 길지만. 박사님, 양평 출신 충남 아산FC 박동혁 감독이 박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부모님도 양평에 현재 거주 중이시라고요. 그리고 시축 너무 멋지셨다고. 다음에는 17m만 시축 부탁드린다고. 재현절. 예, 고맙습니다. 박동혁 감독님. 예, 그리고 한상영님. 양평에 계신 분들은 지금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자, 이승우 변호사. 네. 이 양평 얘기 좀 먼저 하겠습니다. 네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괴담이에요, 괴담. 네. 거의 대부분이 그럴듯하게 사실이 조금 들어가 있어야 거짓말에 잘 넘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사실 조각들하고 네네. 거대한 이 그럴듯한 괴담을 만들어서 지금 유포하다가 이 덜미를 잡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국민의힘에서 이런 괴담을 처음 이제 유포한 이해찬이하고 네네. 그 괴담을 유튜브로 촬영해서 막 전파한 무슨 유튜브가 있나 봐요. 예. 이재명이 어쩌고 하는. 네네. 이게 이제 고발을 해서 경찰청에서 조사에 착수한다는 보도를 제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사안 사법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늘 고소장 들고 고발장 들고 들어간 변호사가 네. 저랑 친한 변호사인데요. 원영섭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 네네. 그래서 그래요. 며칠 전에도 만나서 인사하고 했는데. 그렇군요. 네. 네. 오늘 이제 그 고발장 들고 들어간 거 보고 되게 반가웠고요. 원영섭 변호사는 우리 고성호 TV하고도 아주 인연이 깊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 했는데 역시 평소에도 여러 가지를 이제 좀 책임감 있게 하는 변호사라서 그런지 네. 이 사안 관련해서도 이제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적극적으로 발걸음을 내디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이 사안 관련돼서 아마 이제 처벌까지 갈 때까지는 아마 원영섭 변호사가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요? 네. 사건 자체는 쉽지 않다? 네, 쉽지 않을 겁니다. 네, 워낙 또 이렇게 예. 비과학적인 내용 관련해서 주장을 하면서 예. 사실관계를 갖다 모자이크처럼 큐트처럼 다 뒤섞어서 이렇게 삐질 저렇게 삐질 하면서 설명을 할 겁니다. 네, 그렇게 될 거라서 이렇게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뭐 그렇게 명백하게 얘기한 거 아니고 의견을 얘기한 것이고 그는 뭐 국민 전체의 공적 관심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꺼내서 네. 누덕누덕 이야기를 꺼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아마 원 변호사가 평소에도 굉장히 정밀하게 판단을 잘하는 변호사니까요. 네. 다른 변호사들하고 힘을 합쳐서 이 문제 좀 잘 처리할 것이라 보이고 네. 여기에 관련돼서 보면 뭐 이게 사실은 양평 가도로 하는 그 지역은 원래 예전부터 도로가 안 뚫려서 그랬지 뭐 강원도로 가는 지역으로도 그렇고 영동으로 가는 지역으로도 그렇고 뭐 교통 요로 중에 한 곳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디로 뚫려도 사실은 유력 정치인의 땅이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 생각하고 아하, 예. 그러다 보면 사실은 그 문제에 관련돼서 그쪽으로 언젠가 문제가 생길 거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았을 거고 우연히 지나가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이런 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또 오늘 또 보도가 나오는 일부 내용들을 보니까 네. 또 이게 도심을 관통하는 문제 또 한강 그 취수원 관련된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북한강 수계랑 연결되어 있고 또 거기 관련해서 또 그 동물 서식지 네. 관련돼서도 또 문제가 있고 또 군부대들도 또 사실 양평 같으면은 사실은 관련성 있는 그렇죠. 지역들이라서 이런 여러 가지를 또 고려를 해갖고 예비적 타당성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논의가 있었던 안인데 네. 그 안을 가지고선 사실은 뭐 이게 마치 무슨 정권 게이트가 열린 것처럼 거품을 물고 이제 덤비는 형태가 돼서 처가 땅 투기 관련된 문제로 물고 들어가려고만 하는 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고 이렇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내용 관련돼서 과연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네. 이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것들이 어떻게 관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그냥 어떤
객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혹 수준에서 문제제기만 한 것이다. 네. 이렇게 됐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열심히 할 텐데요. 대법원 입장과 관련돼서는 이제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 네.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게 참 고약한 부분이 허위라는 사실이 증명이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적시로 가게 됩니다. 아하, 예. 예. 마치 무슨 진짜를 얘기해갖고 명예훼손한 것 같은 이런 형태가 될 텐데 한 가지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될 것은 허위 사실 적시가 입증이 안 됐다. 네. 소명을 검찰에서 충분히 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사실적시로 떨어진다고 해서 그게 진실을 얘기해서 명예훼손을 한 것은 아니다. 이 점을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고 네. 그 문제가 쟁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허위냐 또 알겠어요. 사실이냐 진실이냐 이 세 가지 갖고 조금 원영섭 변호사도 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와는 별도로 네. 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졌을 때 네. 그 당시 군수였던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전 양평 군수요. 네네. 이 사람이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얼마 앞두지 않고 예. 원안인 종점, 예. 그러니까 양서면으로 가는 게 원안인데 네네. 그 주변 땅을 250평을 사들였다. 그건 이제 직무상 비밀이잖아요. 네. 직무상 비밀을 갖고서는 이익을 취득하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죠. 네. 예, 그걸 조사받게 되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볼 때, 예. 뭐 허위 사실과 그 상관없이. 상관없죠. 예, 직무상으로 알게 된 비밀을 가지고 그 계획에 대한 정보 가지고 네. 결국은 개인적인 이득 취하려고 땅을 사들였다. 전형적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사안으로 되는 거고요. 그러면 네, 예, 유영민이 네. 그 문재인 때 비서실장했던 자, 네네, 또 국무총리했던 그 김부겸이 네네, 이 자들도 이 근처에 땅이 있다는데 네네, 그게 이 사실을 알고 땅을 샀다면 예. 그러면 똑같은 매입 시점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과거에 예. 있었던 사안 중에서 조금 이제 LH는 공공기관이라서 네, 조금 벗어나는 측면이 있고 이해충돌방지법 문제가 직접 적용 안 되는 문제도 좀 있었었는데요. 네, 실제 이제 공무원인데 해당돼서 예타 또는 네. 정부 계획, 도시 계획 이런 것들을 알게 돼서 그러니까 국무총리나 비서실장이면 네네. 마음만 먹으면 알 수 있는 것 자리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연결고리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겠지만 네, 이제 매입 시점 자체가 예타 또는 계획 자체가 구체화된 시점 이후 또는 그 직전이거나 네, 그 무렵이다라고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해충돌 방지 문제로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조사는 가능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사안이 예. 어쨌든 원희룡 장관이 백지화 선언은 했지만 네. 민주당이 사과하면 네. 그리고 재발 방지가 약속되면 네네. 뭐 백지화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네. 이거는 양평 국민들의 염원인 걸 잘 알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 주무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한 상태니까 네. 백지화 돼버렸지만 예. 여러 가지 이 출구 전략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네네. 예, 그 중에 양평 국민들의 의사를 제일 정확하게 잘 반영하는 안으로 건설하자.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라도 하자. 네네. 뭐 여론조사는 어쨌든 표본의 대표성 문제가 있으니까. 네네. 그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저는 좀 두 가지 정도가 염려가 됩니다. 네. 제일 큰 문제는 사실은 출구가 어디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네. 군 내에서도 사실은 이해관계가 굉장히 크게 충돌할 좀 수 있는 엇갈릴 수 문제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군민들 사이에서도 서로 간에 감정 충돌이 생길 수가 있는 문제가 되기 네. 때문에 그게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네. 생각이 좀 하나가 들고요. 그다음에 소환 투표와 관련돼서 연계할 가능성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 형식이나 절차적인 정당성을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서 네. 그 직접적인 어떤 군민의 의사를 직접 물어보는 방식은 이제 영국에서 뭐 브렉시트 할 때처럼 그런 여러 가지 생각지 못한 위험성들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점에 관련돼서는 좀 대의기관이 존재하니까 양평 군의회를 통해서 대의적 의사 표시를 통하고 그래요. 해서 처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기구가 그 양평 군민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네네. 양평 군이 자체적으로 네네. 양평 군민들 네. 12개 면의
각각 뭐 한 5명씩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공론화위원회 같은 거를 네네. 운영을 해서 예. 충분히 토론하게 하고 네. 그걸 토대로 해서 양평 군의 입장을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예, 저는 그 내용 관련해서 국토부 안을 물어보는 방식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거는 사실은 국민들끼리 서로 싸우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고속도로가 필요하다. 음. 그 점에 대해서 만장일치적 의견으로 모아주시면 그게 가장 좋은 출구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네. 고속도로가 필요하냐 안 하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고속도로를 놓을 때 IC를 놓을 거냐 말 거냐. 그렇습니다. 양평으로. 그렇습니다. 예, 그 정도만 얘기하면. 예, 그러면은 백지화 관련된 출구 전략은 다 마련되는 것이고 그걸 세부안을 가지고 사실은 의견을 물어보면 그때는 오히려 큰 분열을 초래할 것 같습니다. 그래. 네. 일단 그 정도만 해도 저 종북 주사파들이 더 이상 그거 가지고 괴담 유포해서 재미 보려고 하는 짓은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 괴담 관련해서 그 후쿠시마 괴담도 있는데요. 예. 어제 그저께 부산역 앞에 1,300여 명의 한국 연안어업인 중앙연합회 네네. 집회가 있었습니다. 예. 거기서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이 회장이 공개적으로 선언했는데 네. 이거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이 가능할까요? 일단 이 문제와 관련돼서 그 처리수 관련된 것이 해양으로 들어간 것이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라고 네. 하는 논쟁 자체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과학적 판단 근거입니다. 근데 과학적 판단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뭐 이런 네. 식의 주장을 해서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사실 이런 형태의 주장이고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원자력 관련돼서 전문가들은 다들 네.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자력 관련돼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주로 얘기하고 그거 위험할 수도 있지.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문 밖으로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밖의 세상이 위험할지 않을지 본인들은 압니까? 모든 것을 사실 하늘이 무너질까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네. 사실 한두 가지 걱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 자체가 다 아슬아슬하게 유지되고 있고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를 극복하고 생활하고 나가고 그러니까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길거리에 나서는 순간 죽음이 한 30cm 가까이 지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차에 치면 죽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차가 30cm 정도 차이 사이로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는 훨씬 위험한 상황에서 살면서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로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았던 것들도 있었고 어떤 것들은 큰 문제가 생겼던 것들이 있었죠. 네. 그럼 큰 문제가 생겼던 것들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으로 집어넣었던 것이고 통제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극도로 위험성의 가능성이 매우 낮은 블랙스완을 모두 다 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의 수에 대한 것들을 모두 대비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실제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수단도 없는 것들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공포를 갖는다면 집 밖으로 문 밖으로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딜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을 그런 형태의 비과학적 근거에 따른 공포로 몰아넣는 거죠. 사실 이게 수학적으로 예. 계량화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후쿠시마에서 오염 처리수 예.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이제 처리수로 만들어서 방류를 했는데 네. 그 물이나 예. 또는 그 물을 먹고 큰 생선을 먹어가지고 그것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으로 이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예. 집 밖에 나갔다가 벼락 맞을 확률보다 더 낮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 그러니까 이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데모하는 자들은 집 밖에 나오면 안 돼, 평생.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제 농축이라는 확률적으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경우에 이제 지금 상태에서 여러 가지 저도 확률적인 그 기준이나 이런 걸 갖고 서로 논의를 하면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몇 번을 먹거나 몇 번이 농축이 되면 그걸 먹었을 때 몸에 체내에 어떤 것이 쌓여서 병을 일으킬 수 있다. 네. 또는 그 관련돼서 여러 가지의 이 방사성 물질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뭐
뭐 고등어를 뭐 7만 마리를 먹어야 그게 가능하다. 아니면 뭐 회를 한 10,000접시를 먹어야 가능하다. 어허. 뭐 그렇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예. 농축이라는 것은 사실 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네. 거죠. 아무것도 없다. 그럼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모르다는 표현보다 어. 태양광에도 사실은 방사성 물질이 있습니다. 아, 당연히 있죠. 있어도 중금속 예, 덩어리인데.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태양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예. 태양 패널 이런 음. 것들에도 화학 처리를 다 하기 때문에 그 패널이 설치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화학적인 위험성들은 다 존재합니다. 근데 그 농축의 정도가 얼마큼 인체에 위해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하는 거죠. 완전히 무결하게 깨끗하고 안전한 거 그런 게 인간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하다, 건강하다라고 볼 때 일정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으면 그건 우리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라는 의학적, 과학적 기준을 갖고 서로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와 관련돼서 가장 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위험하다. 근데 뭐가 위험하냐? 설명하지 않습니다. 위험할 수 있다. 뭐가 위험할 수 있는 거냐? 예,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자동차 사고 나면은 자동차 공장 없애자고 얘기한 거라. 그럼 갑자기 뭐 체르노빌 얘기가 나오고, 갑자기 뭐 처음에 일본에서 지진의 일 터졌을 때 사건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느냐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이 얘기가 서로 평면이 다른 얘기 아닙니까? 예. 이 사법적으로는 이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네. 예. 그러나 이 사법 이전의 문제 같아요. 예,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법원이 판단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예. 사실은 근거 없는 사실이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해당 사안 관련해 갖고는 개별 그 어업인들의 어업적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허위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한다면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라고 판단을 한다면 저는 허위사실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허위 사실인데 처벌은 할 수 있을까요? 그럼 허위 사실이면 업무방해도 처벌할 수가 있고요. 앞서 말했던 유튜버나 이해찬 전 대표도 처벌할 수 있겠죠. 그러면 네. 이 손해를 본 사람들이 수천 명에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 사람들한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표현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이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혹이나 괴담을 과학적 근거 없이 하는 것을 현대판 천동설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 표현을 썼는데 예. 아주 탁월한 표현을 생각합니다. 이게 지동설이라는 걸 분명히 알면서 네. 지구가 중심에 있지 않다는 걸 알면서 천구의 중심은 지구다라고 주장하면서 그게 맞다라고 주장하는데 본인도 아닌 걸 압니다. 아니면 말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건 과학적 근거가 없이 한 거니까 이거는 악의적이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얼마든 손해배상도 물릴 수 있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가만 여기 댓글에 법승팀 50km 산악행군 완주 성공하세요. 이건 뭐예요? 했습니다, 그거. 아, 완주했어요? 네, 저는 못 갔는데 저희 팀에서 옥스팜 그 기부하겠다고 해서요. 출전했었고, 옥스팜에 그 영상으로 이제 아마 올라간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아, 이거 좋은 일도 하시네. 좋은 일도 해야죠. 사회 일원인데요. 네. 네, 요리생 쿠키님이 골드아미고에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재명이 수사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재명이가 이석기와 연루됐다는 사실을 김만배가 김수남이한테 청탁을 해서 빼줬다라고 하는 진술을 유동규가 했다는 건데 네네. 사람 이름이 여러 명 나오네. 예. 자,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김수남 검찰청장이 이제 총장이 그 당시 이제 수원지방법원 네. 지검장이었거든요. 네. 수원지검에 그런 상태에서 이석기에 대한 그 수사가 한참 박근혜 정부 때 있었지 않았습니까? 수사가 있었고 실제로 그 문제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생긴 것들에 대해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음모 예. 해서 그걸 국정원하고 같이 조사를 해서 네. 조사가 됐었는데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이재명 현재 대표가 관련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관련이 있는 부분의 조사로 대상자로 피의자로 지목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빼서 네. 이제 수사 선상에서 제외시켰다라는 형태의 지금 진술로 보입니다. 그거를 이제 김만배가 네. 수원지검장 수사 책임자 부탁했다. 김수남이한테 부탁해서 네. 청탁을 해서 이재명이를 빼줬다. 그러니까 수사 선상에서 거기는 아니다. 좀 빼주세요. 이렇게 뺐다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와 관련돼서는 진술상으로는 되게 흥미로운 진술은 많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진술이긴 한데 사건 관련돼서 이제 저는 걱정되는 것은 네. 유동규 씨의 진술이 너무 넓어지는 것 같아서 깊이가 얕아질까봐 음흠. 그래서 신빙성 문제로 이제 문제를 치닫게 될까봐 이건 좀 저는 염려가 되긴 합니다. 왜냐면 법정에 나와서 지금 정진상 씨 관련된 공판에 나와서 이런 법정 증언을 했다 지금 얘기가 네, 나오는 네.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증언이 다양한 형태로 막 등장을 합니다. 실제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볼 때 재판부 입장에서는 듣게 되면 현재 사안에 집중하고 싶은 거지. 현재 사안 이외의 정황적 진술이 많이 나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도 들었다. 저런 얘기도 들었다. 저런 얘기도 들었고요. 그런 얘기를 100번 정도 반복해서 들으신 박사님은 어떠십니까? 짜증나지. 예, 이거 뭐 정확한 게 한계가 확실하게 나오는 건 없는데 다 그냥 카더라밖에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더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짜증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판부가 집중을 못하게 되는 상황에 들까봐 그게 걱정되고 그렇게까지 진술할 때 재판부에서는 이게 꼭 검찰 측 증인이기 때문에 유리하게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지만 지금 법원은 중앙의 심판자 입장에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네. 왜 이렇게까지 진술을 하지? 감정적으로 진술을 하는 건가? 그럼 이거에 대한 수위를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줘야 되지? 이런 예. 고민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진술 나온 걸 좀 보면서 조금 염려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이승우 변호사가 굉장히 냉정하게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드라이하게. 예. 그렇게 보면 이 유동규라는 사람이 사실은 끊임없이 그 뉴스메이커로 예. 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려고 하는 네.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제 저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진술은 사실은 사실 이거는 사법적으로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 이건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형태고 지금 50억 클럽 수사와 관련돼서도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는 듯한 얘기이긴 하지만 네. 사실은 보통 법정에서 유력한 증인은 한 방이나 두 방 정도의 킬러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죽을 막 울리는 형태로 진술하는 거를 별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때려야 사실은 확실하게 때릴 수 있는 증언이 나온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자꾸 주변 진술이 너무 풍부해지면 이게 그걸 어떤 특정 진술을 묘사하기 위한 진술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김만배 씨와 이재명과 관계되는 중요한 진술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핵심 증언이 있는데 그게 어디서 있었고 그게 무슨 상황에서 이야기가 나왔고 여러 가지 보강할 수 있는 정황 증거가 딱딱딱 붙는 형태로 하나의 중심 줄기에 내용이 붙는 형태가 있고 여러 가지가 나열되는 방식이 있는데 아이템이 많다고 장사 잘 되는 가게는 아닌 것처럼 그렇죠. 진술의 종류가 나열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닌데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수용을 해서 그걸 가다듬어 갖고 공소 유지에다가 돈 되게끔 공소 유지를 하고 있는 공판 검사들이 묶을 것이냐 이것도 사실은 고민이 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이재명이가 재판 주 2회 진행하기는 어렵다. 이재명 측에서 변호사들이 네. 뭐 그렇게 주장을 했다 그러는데. 그 당대표 그래서 그만두시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아 그렇구나. 재판 받으면서 복잡하게 얘기합니까? 누가 당대표 하면서 그걸 재판을 받습니까? 본인이 국회의원 나가고 해서 출마해서 할 때 다 염려했던 게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 본인이 지위를 이용해 갖고 방탄할 거다. 국회의원 지위 이용하고 당대표 지위 이용해서 이건 바빠갖고 재판 못 나가 수사 못 받을 것 같은데 그 얘기 다 예상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앞뒤가 뒤바뀐 예. 전말이 전도된 이거는 본말이 전도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예. 이렇게 되면 보통 그렇게 되면 당에 위해를 줄 수 있고 당에 부담을 줄 수 있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고 재판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정치가 태도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죠. 짚고 먹었고서는 본인이 그걸 입증하고 소명하신 거죠. 네. 그러네. 네. 예.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과 관련된 수사도 있는데 네. 이재명이가 아주 디테일하게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다시 쓰자 뭐 사진 다시 찍어라 뭐 이랬다는 정황이 확인이 됐어요. 네. 예. 그 사진이 이제 2시간 예. 인터벌 두고서는 수정 지시해 갖고 샤프로 요거는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보통 그 내용 관련돼서 시장이 여러 가지 검토 의견이 올라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문구나 이런 것들을 다 정교하게 확인을
안 한 상태였다고 한다면 아, 해당 특정 문구를 변경하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쉽지는 않습니다. 예, 어렵죠. 전체 문구를 그 자리에서 훑어본다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집중하고 있었고 상대방도 사실은 약속을 다 받고 온 자리에서 2시간 기다리세요. 사실 굉장히 결례가 될 수 있는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실무진이 사전에 다 조율을 해야 되지 그걸 그 자리에서 그걸 다시 바꾸고 이런 일은 있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사안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파악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정황상으로는 두 가지 맛이 동시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적법하게 바꾸자 라고 했다는 명분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네, 형태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상황에 대해서 정자동에 대한 호텔 개발하는 데 있어서 당신이 몰랐다는 말은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돼서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는 예, 그런 형태의 정황 증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이 측에서 검찰 측 증거를 부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뜻인가요? 네네. 이게 이제 그 좌파들이 그 상투적으로 쓰는 수법이 네. 재판 지연 전술이잖아요. 네네. 뭐 3년 반 만에 1심이 나오고 이런 예, 식으로. 예. 이재명이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이 문제에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그 증인으로 소환돼야 될 진술자 목록이 35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럼 350명이면 하루에 2명씩 오후에 만약에 재판을 한다고 치면 2시간 뭐 하거나 3시간 이렇게 한다 그러면 350명을 매일매일 소환을 하고 주 5일로 한다고 해도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2명씩 하면은 이제 300명이니까 150명, 25명이니까 175명이잖아요. 175일을 해야 되는 거죠. 5일씩 나눠서. 그러니까 거의 한참 동안 지금 재판을 소화해야 되는 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재판부가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가 네.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전체의 재판으로 넘어온 증거 기록으로 넘어올 양이 지금 뭐 10,000페이지가 넘어가고 뭐 몇만 페이지가 넘어 이런 식의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네. 재판 관련돼서 지연을 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뭐 볼 수만 없는 국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되면 네. 재판 집중해야죠. 당대표 그만하시고 국회의원도 그만하셔야 되는 게 더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관련해서 부동의한다라는 거는 진술 증거가 나왔는데 불리한 증거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고 네. 불리한 증거가 350개 정도 누적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350명이 나와서 법정 증언을 하나하나 하는 건데 제가 만약에 담당 검사라고 한다면 재판 자체에 대한 것을 사실은 심리를 좀 공개하자. 네. 라고 해서 기자들 다 들어오게끔 하고 해당돼서 증인 신문하는 과정을 그냥 공개시켜 달라는 요청을 저 같으면 적극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별로 법원은 싫어하는 문제긴 한데 이 내용을 해서 재판 지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심리를 공개시키는 방식이 전 제일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리생 쿠키님이 슈퍼챗 하셨는데 이승우 변호사님 고성국 TV로 팬이 됐습니다. 유익한 법승 TV도 구독 완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리생 쿠키님이십니다. 아, 네. 예. 꼭 기억하겠습니다. 네. 자, 검찰이 돈봉투 사건 관련해서 돈 받았다는 20명, 봉투 받았다는 20명을 네. 아예 명시했어요. 20명이라고. 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 있다는 얘기죠. 음. 자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20명에 대해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건 다 명시해서 해당 사안 관련돼서 끝까지 조사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고요. 네. 객관적인 진술과 관련돼서 확보하고 있는 증거 자료, 구속영장도 한 명 발부해서 보좌관 구속되고 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자신감을 드러낸 거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줄 소환을 앞두고 있고 이번에 뭐 국회 의정 자체가 멈춰지는 이런 기간을 굳이 고려하지 않고 네. 하반기에 계속해서 소환 조사를 하겠다. 그리고 체포와 관련된 동의안도 국회로 계속 보낼 수 있다라고 아예 이제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고 수사를 하는 것이다. 그럼 이제 지명수배 명단 같이 이렇게 게시한 거다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아하. 국회의원들을 공식적으로 피의자로 우리가 지목했다라고 밝힌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2주간 국회를 안 연다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했지만 그건 지그들 생각이고 네. 예. 국회가 열려 있을 때 체포동의안을 국회에다가 제출해서 저것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20번이나 봐야 되겠네요. 대장동 조폭 좌파 아이디가 재밌네요. 네. 예, 슈퍼챗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추미애 아들 이거 재기 수사 명령이 내려졌죠? 그렇습니다. 예, 재기 수사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재기 수사라는 거는 이제 수사가 미진했다. 결론 자체가 불기소 처분을 하기에 네. 미진했다. 그래서 보완을 넘어서서 해당 사안 관련해서 불기소 처분 자체를 뒤집어 엎어서 네. 새롭게 혐의 사실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처리를 해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이 재기 수사 명령이 나오게 되면은 공소 제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요. 그 기억을 꼭 이제 보시는 그 시청자분들께서도 기억을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네. 있는 게 검찰에서 재기 수사가 내려갔다고 한다고 하는 거는 원청에서 했던 검찰청에서 지방검찰청에서 했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라고 잘못됐다? 상급관청인 고등검찰청에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사를 제기해라라고 한 거고 그 제기했을 때는 불기소 처분을 할 때도 도장을 고등검찰청 검사한테까지 받아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도장을 2개 받으려니까 2배로 힘들겠죠. 그리고 수사와 관련해서 미진된 부분을 조사해야 될 것도 지휘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검사가 불기소 처분했던 게 부당했다는 판단이고 그 점에 포인트를 맞춰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그 수사를 했던 검사가 다시 배당받아서 수사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고요. 다른 검사가 배당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네. 그렇게 되니까 담당 검사가 바뀐 상태고 불기소 처분 관련해서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아서 내려온 거니까 해당 사안 도장을 2개 받아야 할 검사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겠죠. 그러니까 수사를 빡세게 합니다. 아하. 네, 그렇게 해갖고서는 조사를 하다 보면 혐의 사실을 그전 검사는 파악 못했거나 조금 눈 감아주고 넘어가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까지 보게 되고 보통 그렇게 되면 이를 악물고 수사를 해갖고 공소 제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공소 확률이 높아져서 재기 수사가 나오게 되면 변호사는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재기 수사 명령을 받게 된 검사 있잖아요. 네네. 그 쪽팔려서 옷 벗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업무량이 많다 보면은 놓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안 관련돼서 여러 가지의 판단을 좀 미스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부끄럽게 생각하고 좀 좋지 않게 평정도 나오기 때문에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기 수사를 만약에 당해 검사가 올렸다가 재기를 바로 받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굉장히 수사할 때 더 날카롭게 하고 예민하게 굽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만큼 내부에서 페널티를 부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수사 사건이 한번 끝나서 종국시켰다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사건 끝냈다라고 했는데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사건 수사했던 검사한테도 그 사실을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를 자기가 했던 사건 다른 검사가 받아서 검토하게 되니까 좋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동부지청입니까? 네, 지금 그렇죠. 그 지청장인가 하는 자가 이제 이 엉터리로 수사를 하는 바람에 네. 이 재기 수사 명령이 내려진 걸로 보도가 되던데 네네. 그 자는 지금 옷 벗었다면서요? 이제 그게 책임을 이제 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고요. 예.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네, 없다. 책임을 물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 관련해 갖고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누가 어떤 처분을 했다라는 게 나중에 만약 공소 제기가 되게 되면 네, 네. 그와 관련돼서 기사로 언급이 돼서 그 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서 그러니까 내내 저 꼬리표처럼 따라는 다니겠네. 근데 그렇긴 한데 그게 또 법조계에서는. 무조건 나쁜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도와주는 걸 수도 있어서 왜냐하면 신문 지상에 오르락내리락하면 그렇구나. 동부지검장이었다는 게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러면 이제 그분은 또 그 전관으로서의 어떤 시장에서의 우위를 누릴 수도 있어서 악평도 또 좋은 이런 하긴 호재가 될 수도 있다. 부고 말고는 다 좋다는 거니까. 네. 예. 이게 지금 옷 벗은 건 맞아요? 제가 그렇게 들은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지 확인 않습니다. 좀 해보세요. 네네. 이것도 뭐 팩트가 아니라고 또 시비 걸지 모르겠어요. 네네. 자, 예. 그리고요, 조국이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 그 얘기는 나중에 출마하면 하시죠. 호남 나온다는 얘기가 지금 소문이 파다하던데요. 호남 신당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예, 그 안에서 보니까 표현을 너무 좀 저속하게 쓴 표현들이 있어서 그 민주당 내부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예. 낙지라고 부른다고. 네, 그래서 표현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예, 그쪽 동네 별명이죠. 근데 너무 심각하게 그렇게까지 표현을 서로 써도 되는 건가요? 같은 당인데요? 그래서 좀 놀랬습니다. 너무 비하적인 표현을 쓰니까요. 예. 네. 원래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근데
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표현을 쓴 걸 얘기를 했을 때 민주당 당적 갖고 계신 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예. 되게 부끄러워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네. 물론 그렇죠. 예. 창피하다. 예. 이재명이하고 이낙연이가 오늘 저녁에인가 뭐 만난다고 뭐 그러던데 그 제가 오늘 연합뉴스 TV에서 그랬잖아요. 그 같은 당 아니냐 내가 물어봤죠. 네. 상대 패널한테. 취소하신 거로 좀 봤는데. 아 그래 취소됐어요 또? 뭐 호우가 해서 안 만나고 싶으셨는데 명분이 비 때문에 네네 무산됐어요? 네 그랬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들이 무슨 정상회담 하는 것도 아니고 네네 같은 당 소속끼리 뭘 이렇게 네. 그랬는데 취소됐을 수도 있겠네요. 네네 예. 예. 연기했다고요? 네네 참 알겠습니다. 예. 저기 이 민변 출신의 로펌의 대표가 예. 대한변협의 징계를 받았잖아요. 네네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대한변협 징계가 이렇게 300만 원 과태료 징계인데 이게 예. 자주 있습니까 이런 일이? 징계를 쉽게 하지 않습니다. 예, 징계 관련돼서 지금 이 내용은 네,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 1,500만 원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네, 퇴직금 관련된 소송을 위해서. 네, 그런데 그 돈을 받았는데 제대로 일 처리가 하나도 안 됐다. 그래서 해당된 로펌의 대표 변호사인 이제 현재 민변에서 주로 활동을 했던 로펌 대표에 대해서 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법에 따른 300만 원 과태료 징계를 했다라고 네. 하는 내용 이제 공시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 관련돼서는 이제 저도 이 내용을 거기까지만 기사가 보도가 돼서 다 파악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몇 가지는 조금 이 보도 관련해서 더 짚어볼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첫째로는 직접 그 민변 출신의 로펌의 대표가 직접 수임료를 받은 형태는 아닌 것 같고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가 돈을 받았는데 그게 또 선임 과정에 보니까 변호사가 아닌 로펌 고문이 돈을 뭐 받았다라는 취지가 일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로펌 고문이 돈을 받았는데 그 돈을 또 실제 담당했던 변호사는 자기가 그게 선임됐는지를 정확하게 몰랐다는 이런 또 보도의 뉘앙스가 있고 그다음에 현재 과태료 징계를 받은 민변 출신 로펌 대표는 자기도 그 담당 변호사가 그 사건을 수행했는지 몰랐다 이런 취지가 또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럼 이게 변호사법 위반인가? 고문이 돈을 받았다는 얘기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이게 사안이 이렇게 보도가 되면 예. 조금 굉장히 심각한 사안처럼 보이기도 하고 예.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로펌 대표를 제가 이제 주변에 좀 여쭤봐서 정확하게 그분이 맞는지는 아직까지 저도 모르겠는데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민변 관련된 문제들에 관여를 하시면서 민변도 처음에 좋게 시작할 부분이 있었겠죠. 근데 그러면서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권력기관화한 측면이 있고 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주로 이제 민변 출신 변호사님들이 대한민국 관련된 형사소송법 속의 증거능력 다툼을 만들 때 다 국가보안법 갖고 사실은 진술 증거를 다투면서 그걸 갖고서 무력화시키는 쪽으로 집중을 하셨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권을 주장하는 거라고 저희도 사실 생각을 했었을 때가 있었는데 저도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인권이 목표가 아니고 인공이 목표였던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 전체적으로 해서 실력 없지 않아요? 이 다른 형사 민사 사건 같은 민변 경험이 별로 없을 테니까. 민변 중에서 이제 그 9세대, 1세대 민변 출신 변호사들은 형사법 관련돼서는 굉장히 투지가 있고 전투력이 강한 그러면서 사상적으로도 아주 박사님이 싫어하실 수 있는 그런 강경 세대가 맞고요. 네. 그 후에 들어간 그러니까 저 연배 나 연배 이하 그러니까 민변이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기 시작한 이후로 들어갔을 때 그때는 멋있어 보이려고 들어간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좀 나눠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전 세대는 말씀하신 것처럼 좌경향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민변 출신이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연수원을 나올 때 이후에 민변이 점점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고 세력화돼서 네. 이제 사회 영향력을 갖게 되는 힘을 갖게 되는 시점에 들어갔던 후배 변호사들을 보면 여기는 이렇게 말해서 제가 되게 미안하지만 민변이라는 곳을 들어가서 본인이 민변 소속 변호사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갔던 친구들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자, 어쨌든 300만 원 과태료 징계는 이게 그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 징계는 대한변협이 징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한변협에서 이 사안을 상당히 무겁게 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징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 징계받은 사람이 민변 출신의 로펌의 대표다 이런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민변 얘기 나오니까 그저 이 제3자 변제 예. 방식으로 이제 징용 노동자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네. 결단이 있었는데 예. 이거 끝까지 그냥 바락바락 반대하던 자들이 네. 실제로는 저 징용 판결금을 네. 유가족들한테 이제 전달하자 11%를 자기들이 원천 징수를 해서 가져갔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저라면 예. 이거는 목적이나 수단을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하고 너무 잘못됐고 이렇게 받으시면 안 된다라고 예. 해서 저는 성공보수 포기하겠습니다. 네. 그래야지 맞지 않을까요? 그래야 대의에 맞죠. 네. 예. 이거는 올바르지 않다. 예. 이렇게 합의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저희가 성공보수 포기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합의하지 마십시오. 라고 요구를 오히려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얼씨구 나하고 11% 떼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무리 그거 관련해서 여태까지 고생을 했다. 좋죠. 이 사건만 했겠습니까? 아무려면 변호사가 사건 한 건 갖고 하는 변호사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사건을 여러 건을 갖고서는 다 하죠. 민변 소속도 거기서 민변에서 월급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다른 사건 다 하면서 했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 돈 갖고 받았다. 원천 징수하겠다. 돈 가지고 가겠다. 유족들한테 설명도 안 하고 일단 돈부터 뗀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태까지 했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그거 다 모임으로 내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연수원 나올 때 이후에는 민변에 들어갈 때 생각이 많이 다른 분들도 많이 들어갔다. 알겠습니다. 네. 자, 아까 그 동부지청장은 네. 1922년 6월에 의원 면직됐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아, 네네. 한현진 님이 박사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이승우 변호사님 법승 TV 구독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법승 TV 여러분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좀 구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사실은 그 우리 해산물 먹방하던 날 있죠. 네. 예, 지난주 금요일 네. 예, 우리 이승우 변호사도 먹방에 동참하셨는데 네네. 그때 그 노량진 수산시장으로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예. 너무 억울하다 이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예. 이제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변호사 선임을 했대요. 예. 그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는 저 사람이면 잘할 것 같아서 했대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네네. 그 좌파 변호사고 지금 좌파 국회의원 하고 있어요. 젊은 변호사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예. 사무실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 변호사랑 만나는데 어디 길거리 어디서 만났대요. 예. 무슨 버스 정류장 어디서. 네. 그런데 워낙 그 뺀질거리면서 방송을 많이 나와가지고서 바로 알아봤대요. 예. 그래서 이제 사무실도 없이 길거리에서 만나서 예. 뭐 수임료를 주고 예. 사건을 맡겼는데 예. 사건을 하나도 처리를 안 해줬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들은 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경우가 아까 우리 소개한 그 대한변협이 징계한 이 사안하고 좀 비슷해 보이거든요. 똑같은 사안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잘 발생하지 않는데요. 예. 이제 정치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변호사는 네. 이게 좌측이든 우측이든 네. 바쁩니다. 그러면 사실은 사건을 처리를 할 때 그 변호사가 처리를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조직이 탄탄하게 있으면 네. 그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근데 혼자 움직인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원영섭 변호사 같으면 네. 본인 조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정치적인 일에 매진을 해도 네.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변호사들을 키워놨으니까 백업이 가능하고 네. 사안 관련돼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경험을 포인트 들어가면 될 수 있겠죠. 네. 근데 길에서 만났다. 그럼 직원도 하나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셈, 뭐 하여튼. 임대료도 부담 못하는 변호사한테 돈을 왜 주십니까?
예, 그냥 상담만 하고 끝내셨어야지라는 생각이 들고 해당 사안 관련돼서 변호사가 그렇게 길에서 수임하고 사건 처리 관련돼서 선임하는 예.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는 예. 실제로 변호사 협회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청년 변호사들이 제대로 비용이 없어서 음. 사무실을 못 내고 있기 때문에 공동사무소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그 공동사무소 제공 기간이 종료됐거나 그마저 들어가기 싫어서 길에서 수임하는 형태니까 그런 경우는 절대로 선임을 하시면 안 되고 사안 관련돼서 변호사 이름이나 선임계는 들어가 있을 테니까 예. 지금이라도 변협에다가 예. 징계를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변호사 징계를 해달라고 변협에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돈을 돌려받지는 못해도 돌려받아 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돌려받아 달라고 요청. 네, 요청하시고 예. 사안 관련돼 갖고 사건 처리가 안 됐다라고 네.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진정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 알겠습니다. 네. 아, 제가 너무 황당해서 우리 이성호 변호사한테 한번 여쭤보겠다고는 했어요. 네.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이고요. 네. 대신 네. 예, 지금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네요. 네. 여기 오늘 법성 TV 구독했다는 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자, 박순백님이 골드아미고 들어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음료 얘기 해도 될까요? 음료? 음료요. 음료? 아, 예. 그러세요. 예. 네. 그 제 와이프가 네. 좀 입맛이 까다로운 편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문경 천주봉 오미자 저번에 주셨잖아요. 그 얼렸다가 예. 냉동고에 얼렸다가 네. 냉장고에 넣어놓으니까 아침 되니까 슬러시처럼 되더라고요. 아, 그렇겠지. 예. 예, 예. 그게 굉장히 좋다고 아, 저도 못 먹게 하고 혼자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바둑 선생님 오셨을 때 한 개 드렸고 예. 예, 저는 맛도 못 봤습니다. 네. 하여튼 근데 진짜 맛도 못 보진 않았죠. 여기서 먹었죠. 먹어봤는데 저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있어요, 지금? 네. 네. 네, 드릴게요. 네네. 아, 정말 맛있고, 진짜로 여름에 최고, 왜냐면 그 오미자가 저도 예. 오미자를 이렇게 막 되게 좋아하는 편이 아닌데, 예. 사이즈 양도 그렇고, 되게 저는 되게 괜찮다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희석한 거 드렸어요? 아니면 원액을 드렸어요? 아, 원액을? 네네네. 근데 얼음으로 얼게 되니까 그 약간 달콤한 게 더 좀 좋잖아요. 예. 그래서 전 진짜 좋다 생각했고, 제가 여기 이제 고 박사님 와서 이렇게 주셨던 물품들 가져가서 써보는데 다 되게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네, 진짜 다 좋아서 와이프가 이제 화요일 날 갔다 오면 예. 내일 아침에 이제 물어볼 겁니다. 뭐 갖고 온 거 있어? 빈손으로 가면 큰일 나네.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근데 문경 천주봉 오미자가 예. 저는 맛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천주봉 오미자, 예, 문경의 천주봉 오미자입니다. 네, 예, 문경에서 단양 넘어가는 쪽에 이게 고갯길들이 많은데 그쪽에 오미자 재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거기서 9월 달에 오미자 축제할 때 우리 가기로 했는데 네. 축제 때 가시는 거는 그때 가서 우리 상의하고 네. 오늘은 우리 갖고 있는 비장의 천주봉 오미자를 제가 털어가기로. 예.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